네, 머니왕 1부 연이어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우리 한 주 정말 열심히 보냈는데요. 다음 주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머니왕 1부에서는 두 위원님과 함께 전략 최대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이 좀 강했는지 보면서요.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판단이 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번 한 주 동안은 LS네트워크스의 질주가 돋보입니다. 화요일장의 시장의 존재감을 확실히 내비쳤고 수요일에도 상한가, 목요일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금요일에도 고가 거의 29% 가깝게 오르면서요. 정말 이 정도면 질주를 보였죠. 한 주간 140% 가깝게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자, 이름이 너무 귀여운 대봉 LS입니다. 홍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캔들색도 지금 빨갛게 익었죠. 13,910원 상한가 안착하면서요. 확실히 좀 되돌림을 어제장에서 또 강하게 상한가라는 종목으로서 확실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또 변동이 있었던 종목으로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 주간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26일 수요일에 고점을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96,700원. 이렇게 됨으로써 거의 변동 크게 올라섰고 목요일 날 밀어냈지만 금요일 날 일정 부분 좀 들어줬습니다. 추가 움직임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면 좋겠다 판단이 드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남인데요. 이 종목이 화요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어서 쭉쭉쭉 오름세가 보여졌습니다. 목요일 날도 한 차례 윗방향 레벨업 구간을 보이기 시전을 하더니 금요일 날 확실히 상한가로 안착하면서 고가를 만들면서 흐름을 만들어냈죠. 추가적으로 역시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주목한 종목은 어떻게 돼서요? 사실 포트폴리오상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시장의 움직임이 유기적인지라 그때그때 저희는 잘 판단을 내려서 대응을 해봐야 될 텐데요. 두 위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첫 번째 시간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하니까요.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요즘 의료 AI 단의 무서운 그러니까 야금야금 계속 올라서 어느 순간 거의 정상 혹은 그 다음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이 방송에서도 루닛을 언급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이 템베거 루닛의 꿈을 이어갈 유망주는 또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특별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잠시 후 시작합니다. 11시 10분경 여러분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해도 높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한 주 어지러웠다라는 것이 거의 뭐 중론이지 않을까 싶네요. 잘 보내셨을까요? 네, 뭐 잘 보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진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에 대한 포인트,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뭐 지난 한 주 잘 마감하셨나요? 뭐 되게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장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는 뭐 지수대로 뭐 그렇다 손 치고 예, 종목별로 변동폭이 너무 커서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뭐 시장부터 잠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말씀드렸던 대로 안정적인 썸머 랠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성장주가 그 시세 중심에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 수 있겠고요. 8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잠시 후에 또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미리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달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항상 뭐 7월 달까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8월 달은 일정 부분 탄력이 둔화되는 그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 되었던 오늘 한번 차트를 보면서 왜 썸머 랠리가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이제 7월 초에 여러분께 7월 증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썸머 랠리를 기대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번 이제 뭐 31일 일 거래일이 남았지만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때가 이제 가장 큰 기회였고 제가 이게 이제 7월 달에 양봉이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피 크지는 않지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 예, 뭐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얘기도 했지만은 이게 이제 황금백점 전략 넘버 5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FMC도 있었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CPI도 이벤트도 있었고 기타 뭐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다 우리가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은 이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양선이 나오고 있죠. 이제 성장주가 중심에 있는 거지 있으니까 더 양선이 크게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8월 달은 어떤 것들을 노릴 것이냐 그러면 제가 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좋아요. 자, 대응 전략 점검 그러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네. 벌써 8월이에요? 이제 뭐 좀 있으면 8월이죠. 그니까요. 네. 진짜 시간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덧 이렇게 반팔 입는 때가 왔어요. 진짜 손살 같은데 네. 왜 우리 여름에는 뭐 서머 랠리라는 말 있잖아요. 네. 진짜 막 파도 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식 시장도 좋을까요? 시원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네.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포모 현상, 포모 신드롬을 극복하자. 그게 이제 뭐냐면은 피어하고 미싱아웃. 네.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쉽게 예를 드릴게요. 내가 저 종목을 못 사면 좀 어떻게 소외되고 또 바보 같은 그런 공포감이 드는 것을 바로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좀 극복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 제가 30년 노하우로서 경험자로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8월달 어떨 것이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좋은 조언을 드렸던 게 1월달이었습니다. 12월달 되게 힘드셨죠. 1월 효과하고 성장 좀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게 뭐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이건 뭐냐면은 항상 아까 제가 포모 현상을 극복하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 투자하려면은 하시려면은 시장을 보시는 눈도 그렇고 종목을 보시는 눈도 똑같습니다. 선점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그려보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인하고 현혹하는 그런 말씀은 거의 안 드립니다. 앞으로 상승할 종목,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뭐 맞든 틀리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8월 달 증시 전망하고 유망 섹터 우리 함께 한번 그려보실까요?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8월도 썸머 랠리가 계속될 것이다. 제가 7월 달 썸머 랠리 기대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탄력 둔화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때부터는 경계 모드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종목 장세는 계속 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금리가 피크아웃 됐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제 뭐 FOMC 그런 얘기 그만 좀 하자. 금리 올려도 5.25가 이제 5.25에서 뭐 5.5가 피크아웃이고 주가는 선행해서 그램적 검증해서 선행해서 움직이니까 그거 이제 고리타반 얘기는 그만하자고 그랬잖아요. 미국 증시 어제 보셨죠? 급등 나오죠? 금리 인상 안 했나요? 했죠. 그럼에도 이게 바로 뭐냐면 뼈다꿈벌리라 해서 항상 주가는 어떤 경기 지표라든가 재료에 선행해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 그때는 뭐 여기저기에서 비관론자들 뭐 하드 랜딩 나오지만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적 장세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다. 이미 특히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또 역시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하는 그 진행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유망 섹터 똑같습니다. 제가 7월달 보시자는 게 반도체, 로봇,
AI 2차 전지였거든요. 다 좋았죠. 근데 제가 딱 하나 틀린 게 있어요. 7월 달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7월 달 한 달은 우리 예상을 빗나갔지만 이따 말씀드렸지만 8월 달은 신규 상장주가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추가하는 것은 물론 뭐 조선 섹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면 뭐 다 언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성장지성 그런 거 본다면 컨텐츠도 이제 볼 때가 됐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 볼까요? 반도체는 변함없습니다. 뭐 그냥 IT의 백미고 챗 GPT가 쏘아올린 그런 모멘텀이 되겠죠. CPU에서 GPU, 그리고 GPU를 지원하는 게 바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이게 고대역 그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 용량도 크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런 게 프로세싱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와 관련 종목들이 좀 상당히 시세가 좋죠. 그 다음에 또 각국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래서 뭐 삼성만 하더라도 360조, 뭐 한 10년 동안 평택에 60조, 용인에 300조 투자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미 K-칩스법 만시지탄에 있지만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IRA 이걸로 법을 해서 투자의 유치가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각종 세제 혜택 그럼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에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것도 바로 이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다. 하반기는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반도체를 보는 눈, 재고가 최고일 때, 감산에 들어갈 때, 역사적으로 그 사이클을 보면 그때가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삼성전자 1분기도 안 좋았고 2분기 잠정 영업이익도 685억, 한 95% 됐죠. 더 이상 크게 빠질까요? 이게 바로 기저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DRAM 이제 감산이 되면서 재고가 이제 줄어드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는 이건 패러다임이잖아요. 결국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각광을 받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노조의 힘이 세다 보니까 그 자꾸 이제 성역화, 사람을 줄이고 싶은 그런 어떤 경영자들의 욕구도 있을 겁니다. 또 스마트 팩토리도 이제 자꾸 패러다임이 이제 업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봇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공장 용접도 있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로봇하고 AI가 접목돼서 결국은 이제 자율 이동 물류 로봇을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이때도 말씀드렸는데 T 로보틱스 같은 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팔랍트스타라는 게 브이원텍, 티라유텍 이런 종목들이 될 겁니다. 뭐 AI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이제 뭐 지금 뭐 각국에서 AI 때문에 난리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뭐 소위 말해서 지적재산권을 뭐 도용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보안 문제도 있고 그러나 이것도 결국 가야 될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AI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의료 AI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 그 산업은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만은 이 우리나라 빅파마들도 신약 개발이 얼마나 힘듭니까? 새로운 것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돈도 많이 들고 임상 상사에서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늘 무늬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대표적인 게 이번에 그 셀리버리 같은 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런 것들은 돈을 크게 안 들이고 이미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결국 의료 거기에 의사를 대신해서 어떤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의료 AI거든요. 루닛이라든가 뷰노, JLK, 딥레이드 이런 종목들이 시세 대장주다. 거의가 보면은 신고가를 경신했거나 시세 흐름이 아직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2차 전지 역시 리딩 히터입니다. 2023년 2차 전지는 지금 3년 동안 빅사이클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1년 좋았고 작년에는 조금 이제 횡보했죠. 안 좋았고
그다음에 올해가 꽃을 피우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딩 히트는 역시 에코프라고 포스코 그룹이 될 것이고, 또 뭐 전고체 쪽에서는 뭐 금양이라든가 석경 에이티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있고, 장비에서는 한화기술로 윤성 FNC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탑표로 가고 있죠. 그런데 2차 전지에서 저는 앞으로 이제 보실 게 뭐냐면은 바로 폐배들을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같은 건 다 아까 포무 증상이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고점에서 막 40, 50% 빠지고 그랬죠. 롤링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멀티플이 좀 덜 부여된 거.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덜 반영된 게 저는 폐배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폐배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다 아실 거고, 이따 또 제가 무방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를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7월달 전망에서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이실직고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신규 상장주 보셔야 돼요. 이런 효과에서 신규 상장주들 굉장히 좋았거든요. 몇백 프로에서 뭐 많게는 100%에서 2, 300% 오른 종목들이 질비하죠. 뭐 AI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로봇 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이제 봐야 되느냐? 공모가 또는 고점 대비 낙폭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포모 현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패하는 투자자는 고점에서 환상은 좋고, 대표적인 게 많이 오른 종목 상따 한다든가 상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수익 잘 나는 것 고점에서 환상은 좋고, 실패하는 성공하는 투자는 저점에서 두려움을 산다. 이건 제 30년 노화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낙폭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급면에서 7월 달 좀 안 좋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볼 때 한 3일에 하루꼴로 늘 신규 상장 6월 말부터 상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서 12월 달 나온 거 거의 비슷해요.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수급에서 좀 이렇게 밀렸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60%에서 400% 공모가 대비 그 밴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미 공모에서 상당히 과열을 가져왔다는 거. 그런 것들이 거품이 이제 빠지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8월 달은 어떠냐? 6월 달, 7월 달부터 상당히 신규 상장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낙폭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다. 오브젠, 필 에너지, 트루엔, 알맥, 그다음에 이노 시뮬레이션, 뭐 S 바이오메딕스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보셔야 되는데, 정부의 육성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세액을 55에서 한 30%까지 공제한다고 그러고요. 또 송도에 K-팝 거기를 뭐 육성한다 나오죠. 그래서 K-팝 콘텐츠 시티 이것을 이제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영화, 드라마, OTT 이런 것들의 신작이 다수 런칭 기회가 있어요. 밀수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그다음에 국민사형투표, DP2, 뭐 DP 시즌2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무비 이런 것도 OTT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그런 이제 그 컨텐츠가 되겠죠. 그래서 SBS 컨텐츠 허브라든가 뉴라든가 컨텐츠리 중앙이 바로 DP2에 관련되는 그런 회사죠. 그다음에 웹툰에서 와이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네요. 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앞으로 8월 이후에 어떤 테마들 혹은 섹터들에서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 그 내용들 찬찬히 살펴봤기 때문에 좀 큰 그림 그리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개별 나무들 이번 주 움직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그래도 수익을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장일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잘 잡았더라면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주식한 지 30년이 됐거든요. 참 경계하는 게 진짜 포무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한가 좋아하시고요. 상한가 나왔다면 얼마에 사서 상한가에 묻지도 않아요. 그 상한가 자체 워딩만 해도 내 가슴을 벌렁벌렁 떨게 해요. 정말입니다. 저도 그런 매매 해봤어요. 그거 상한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저점에서 잡아서 상한가 제대로 수익 나시는 분이 많을까요? 저는 흔치 않다고 봅니다. 주식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저는 잘 압니다. 여기에서 있잖아요. 제가 지금 8월 증시 전망, 7월 증시 전망 해드렸죠. 저는 잘하면 본전 찾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지난 다음에 제가 7월 달도 맞췄고 1월 달도 다 맞췄잖아요. 그것을 이미 빅발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저거 뭐 실력 없는 전문가 이렇게 제 컴플레인을 듣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투자분들은 뭐냐면 바로 눈앞에 목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정말 그래서 수익 잘 나시나요? 그건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시장도 그렇고 저는 항상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남들이 안 볼 때 미리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앞서가자는 거죠. 그럼 그게 전략이 뭘까요? 종목에서는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황금 맥점 전략에는 쉽게 얘기해서 남들이 안 볼 때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언제, 그러니까 장이 끝나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잘 잡아요. 그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질까요? 첫 번째, 효성중공업입니다. 우리 앵커님, 성공투자 상위 5%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전략이 몇이에요? Number 5. 발음도 좋으시다. 아까도 뭐 방송 전에 영어도 잘하시던데. 또 우리 화선님께서 대단합니다. 자, 첫 번째, 효성중공업입니다.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넘버 5입니다. 양양 패턴. 상승 다음에 눌림이죠? 여기서 포착이 되는 거예요. 이 음선에서 거래가 감소해야죠? 18%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틀 동안 18% 올랐고, 어제 보니까 또 2분기 실직에 어닝 소프트 하면서 시간에 또 단일가에서 상한가까지 뽑았더라고요. 자, 이제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자, 효성중공업, 이게 이제 시간에 단일가 상한가입니다. 14만 7천 원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상한가 제가 좋아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하고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 어떤 수익이 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자꾸 저는요, 그 2시 반 황금 백점 전략 시간에도 자꾸 이제 우리 앵커께서 과외 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성공 투자하면 이렇게 맥점을 노리시는 거죠? 이것도 한 18% 정도 좋은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를 잘 아실 겁니다. 여기저기서 다들 이거 이제 회자가 되는 종목이지만 사실 이수 페타시스 이번 주도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5일선 아래서 쌍둥이 패턴. 거래가 감소해야 돼요. 이러면서도 이것도 이수 페타시스도 한 15% 정도 단기간에 1, 2 이틀 동안 15%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진성 TC가 있습니다. 진성 TC는 뭐냐면 잘 아시잖아요. 우크라 재건주, 그 다음에 이거 굴삭기 같은 데 들어가는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양음양 캔들. 참 루틴어죠. 그런데 개인투자들 좋아하는 어디서 좋아하시나요? 이럴 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운 좋게 상한가면 상한가 몇 개, 상한가 좋아하시죠. 여기서는 잘하면 상한가도 가지만 어떻게 돼요? 또 낭패를 보시는 자리죠. 그런데 여기서 눌리면서 매수하면 이것도 한 12%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코포스 코리아, 이것은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코포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때부터 이미 양양 패턴이 나옵니다. 이것도 황금백점 전략 넘버 5, 그 다음에 또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역전된 망치의 도지 캔들이에요. 아까 우리 조윤철님께서도 이거 가나다라는 음선 다 많이 배우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무조건 수익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무조건 아니지. 대부분 수익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9%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에서 해성 DS가 있습니다. 똑같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이수 페타시스하고 5일선 아래에서 쌍둥이 패턴이죠.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이게 한번 보시게 되면 양음에서 역전된 망치예요. 이것도 당일치기로 16% 올랐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단 말이에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위에서는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되고 또 두 번에서 한 14% 수익 났습니다. 이런 매매를 그냥 매일 그냥 좀 전화 보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인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매수가 매도가를 콕콕 찍어서 제시해 드리니까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겠죠. 해생 DS가 그런 예가 되겠고 또 지어소프트가 있습니다. 지어소프트는 잘 아시죠? 그 자회사가 오아시스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쿠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런 좀 새벽 배송도 하고 그런 회사거든요. 또 나오네요. 양양음 패턴. 거래량 감소하죠? 되게 쉽죠. 이것도 13%나 올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알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맥. 이것도 아까 제가 신경선을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제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에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건데 이것도 12% 올랐죠. 역시 저점이죠. 하나하나 높게 산 거 있나 보실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노시뮬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엑셀 관련 그런 회사인데 정말 얼토당게 내렸죠. 아까 제가 신규 사진을 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얼토당게 내려서 이것도 VI에 걸리면서 15%나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오픈율도 똑같아요. 이것도 어제는 준 상한까지 가면서 여기서 포착이 돼서 29%. 그런데 봐요. 여러분들. 보통 걔네들 좋아하는 차트. 수익 잘 났다고 생각하는 게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신고가 경신하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크게 낭패 보는 거라요. 이것은 뭐냐면 당일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뒷땅은 내 땅이 종목들이에요. 여기서 내도 얼마나 많이 내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가 뭐 이렇게 회사 부도나는 회사도 아니고 7천 원대까지 빠졌으면 여기서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래서 항상 뭐 이런 것들을 누리시면 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하나씩 종목들 보면서요. 그 맥점 짚는 법들 저희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 더 집중을 해주세요. 심화 시간 넘어가서 왜 그 자리인지 조금 더 크게 저희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심야 시간 넘어왔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한 종목 한 종목 제대로 그 맥점 저희 확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8월에 그래도 좋은 시장이 펼쳐질 거다라고 아니 뭔가 기분 좋은 7월의 마지막 일 보내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봐야 8월에 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일단 주식은요. 루틴이에요. 루틴이요? 네. 오, 사이클을 탄다 뭐 이런 걸까요? 네, 그렇죠. 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뭐 주식 시장에서 제가 이제 30이 넘었지만 최근에 나온 이론 중에서 물론 뭐 요즘 AI도 있고 뭐 증권사 뭐 이것저것 시스템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저 수익 잘 내시나요? 근데 어떤 고전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파동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원래 그 우편 그 배달 받은 분이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서 거기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거기에는 뭐 경기도 있고 기업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 차트를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시장을 보시는 눈도 좀 키우시고요. 그게 어렵다라면 최소한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거기에 도사가 되시라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토인비가 말하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엘리트 파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뭐냐 바로 주식시장의 언어예요. 그냥 무대뽀로 아까 말씀드린 포모 증상이 해가지고 제가 제 주변에도 에코프로 같은 거 그냥 또 연끌해가지고 거기에 하신 분들 150만 원까지 갔는데 그것이 얼마나 더 가겠다고 막 거기서 하신 분들 제가 볼 때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저 분명히 또 그 사신 분들 뭐 니까 줄게 뭔데 저 우리 배터리 아저씨가 되게 좋다고 그러던데 그거 좋아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466원짜리가 150만 원 넘었을 때 그렇게 더 상승 열이 있을까요? 주식은 냉정히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맥점 잡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하자. 그리고 내가 수익을 내려면 항상 주식에서 고려할 요인 두 가지다. 하나는 위험 요인, 하나는 기회비용이다. 위험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 낼 룸이 크느냐 아니면 손실 낼 그런 확률이 크느냐 그걸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회비용이에요.
팔을 때는 팔아야 돼요. 그리고 또 저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저는 그걸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간단하게 맥점이 연구하는 거. 첫 번째,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최근도 아니죠. 가장 요시 때가 됐습니다. 그때 청주공장 불났을 때예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생각해보자. 그냥 청주공장 불난 게 라인 불난 것도 아니고 보일러 공장이 불났다. 그 다음 두 번째, 회사 내부자 거래예요. 절대 상폐가 안 돼요. 그럴 때가 그 상폐 요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주가 급락 나왔을 때입니다. 그럼 펀더멘털이 나쁘냐? 안 나쁘죠. 그러면은 결국 그럴 때 악재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건 좀 시간이 됐으니까 최근에 언제냐면 금년 1월 5일입니다. 딱 반년이 지났어요. 이것이 얼마까지 올랐냐면 1215%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하나 내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화요일날 밥방송에서 이거죠. 화요일날 밥방송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가 150만 원이면 거의 꼭지다. 2차 전지 이렇게 지금 밈 주식이 됐고 투기주가 됐으면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1월 달부터 좋은 수익이 났고 이것이 이제 테크니컬 리턴이냐 아니면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저는 일단 테크니컬 리턴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봐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 그 조금 잡수시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 나 똑같죠. 상한가도 올리고 똑같아요. 이럴 때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조언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이제 좀 빨리 진도로 나가야 되겠네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굉장히 지금 회자가 되고 있죠. 한미반도체가 왜 갈까요? 원래는 TSMC의 그 벤다예요. 거기다가 챗 GPT가 쏘올렸죠. 엔비디아. 거기에 실리콘 관통 전극 그걸 만들면서 여러분들 그 후공정에서 이게 기술력이 인정받고 독보적인 기술 때문에 가는 거예요. HBM 관련주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또 어디서 잡느냐? 그 유명한 보세요. 황금 맥점 전략 어디입니까? 공부하셨잖아요. 자, 양양원 패턴. 여기를 거의 깨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양양원 패턴 여기서 음보선 3개 있거든요. 다 음선이죠. 이때는 음선 7개 나올 때가 그 남들이 안 볼 때죠. 이때가 바로 맥점 기회에 있고 이때 또 한 번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한미반도체도 한 뭐 200% 넘게 여기 보시면 3번이나 걸쳐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잡았다. 맥점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T-로보틱스 또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 하나 잡을 때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상승하고 눌림을 줍니다. 아까 제가 에코프로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위에서 빨간불이에요. 이 보조지표가요. 이 빨간불을 뭘 의미하냐면 삑삑삑 부조를 울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나올 때 삑삑삑 조심하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이 빨간불은요. 뭐냐면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들은 사지 말라는 것을 야 내가 안 사면 바보 같으니까 밈 주식이 됐으니까 그럴 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또 한 번 말씀드려요. 그게 바로 포모 현상이에요. 포모 신드롬. 그런데 이때 보세요. 노란색이죠. 아, 노란색은 절대는 대부분 개인 손이 안 나갑니다. 왜? 이슈화되지 않고 내가 저 종목을 세우면 소외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이때부터 해서 제가 이거 목요일 아침 방송 나왔는데 이때부터 어제부터 신고가를 경신해서 223%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윤성 FNC 슬러리 미신 장비에서 대장이죠. 2차 전지. 그래도 얘는 크게 우라가 없었어요. 같이 내리긴 내렸지만 이것도 꾸준한 상승이었다. 이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자, 5월 9일이에요. 5월 9일 자리를 보실래요? 이게 바로 음선 5개짜리입니다. 파라세스의 음선을 즐기라? 음선 5개. 절대 손에 안 나오죠.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뭐죠? 노란색이었죠. 노란색. 노란색은 과매도권,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이제 아까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는 우리는 언제 잡았냐면은 5월 달입니다. 이게 이수페타시스가 5월 25일 날, 그 다음에 6월 14일 날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5월 25일이 바로 이겁니다. 보고 계신가요? 이거 좀 확 떼져볼게요. 자, 배우시기. 그 유명한 양양원 패턴이에요. 5월 25일이 어디냐? 여기서, 여기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양양원 패턴에서 음선이 역전연망체에서 아래로 위치하고 있죠. 이때 손에 안 나가죠. 근데 이럴 때가 조정을 받아 황금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다.
뭐 최근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자, 아까 제가 기회비용을 말씀드렸죠. 이 3월 달에서 이만큼 2달 동안 이 시간을 허비하는 거하고 이때 매수하시고 누가 더 좋은 수익이 날까? 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하나기술이 있습니다. 하나기술. 이게 맥점이라는 거예요. 하나기술도 역시 2차 전지에서 대장이 되겠죠. 이것도 6월 26일 뭐 최근 거 보시자고요. 공통된 게 있습니다. 볼까요? 이것도 황금 맥점 전략 양양음에서 쌍둥이 패턴 나올 때 이것도 한 뭐 100% 가까이 수익을 냈다. 결정적인 게 포스코 퓨처인 같은 거 이런 것도 매수하는 방법을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평선 밑집이에요. 여기서 음선 3개에서 내용 봐야죠. 예, 바로 포스코에서 저 광양 공장에서 축구장 75배 크기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수소라 리튬, 폐배터리까지 다 처리하는 세트로, 턴키로 하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만약 해제됐다 잡으면 큰일 나죠. 이럴 때 음선 3개에서 포착이 됐고 뭐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또 금양 같은 것도 기가 막힌 맥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보세요. 2번에 거쳐서 양양음 패턴 나옵니다. 뭐죠? 양양음. 그죠? 또 한번 양양음. 이때부터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이 일어났다. 이것은 사실 제가 이제 그때 무방에서 추천드려서 목요일 날 그냥 단기간에 100% 오른 겁니다. 이게 목요일 날 했거든요. 이때.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단하죠?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회사가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발표하고 나서 알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어요. 기술적 분석, 주시장 언어리 그거 앞서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보시겠습니까? 양양 패턴. 이평선이 밑집에서 이런 거 진짜 놓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죠. 또 하나 나옵니다. 양음. 이때부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어제도 한번 리바운딩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맥점에서 노렸다. 이제 오래된 종목이긴 하지만 루닛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어요.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오늘 무방 주제가 루닛의 꿈을 이어갈 그런 종목 유망주로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것도 아마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저 혼자만 이때 매수하시라고 했을 겁니다. 정말. 이제 이때 되니까 많이 오르니까 여기저기서 이슈가 됐었죠. 그러면 이게 바로 텐베거 종목이라는 거예요. 900%는 텐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뭐 매수하시라, 매도하시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코프로를 매수하시라, 매도하라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요. 보유자의 영역이고 오를 때마다 물량 축소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 루닛 같은 건 내용은 여전히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보시고 저점이 잡는 거예요. 또 하나 반도체에서 TFE가 있습니다. 완전 바닥에서 잡은 종목이 바로 TFE예요. 똑같습니다. 루닛 그 저점에서 이거 앞으로 루닛 인사이트, 루닛 스코프 물건 될 겁니다. 손정희가 눈독 들인 종목입니다. 저를 뭐 그냥 한감 가보시죠. 그때는 다 외면하셨잖아요. TF도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TF 같은 경우도 바로 COK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60% 납품하고 있으니 이 회사가 안 오를 수가 있겠나요? 재무호조도 좋고. 근데 보세요. 이럴 때 매수해서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추천드렸죠. 3번씩이나 해가지고 이제 트리플이 정확히 났네요. 이것도 여전히 관심권. 다만 이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이따 말씀했지만 JIK인가? 예,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에서 대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눌렀을 때요. 이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이게 벌써 한 20일 동안 눌렀거든요. 이때 매수해서 이것도 한 86%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꾸준히 보셔야 돼요. 이건 3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단 월요일 날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감안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브젠이 있습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 또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이게 우리 주력 포털에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상한가 근접하면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는데 여러분께도 한 34% 좋은 수익 나시잖아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추가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은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신규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좀 이렇게 매사께 있게 보신 분들은 아까 신규상 많이 내린 종목을 보셨잖아요. 와이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아까 했잖아요. 이제 그런 웹툰 회사인데 자세한 회사 내용 가격 전략은 제가 이따가
무방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Y랩까지 언급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룬이 언급해 주셨던 것만큼 큰 장기적인 수익에 대한 관점까지 짚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 여기 여의도가 뭐 거리가 좀 한산합니다. 네. 많이 휴가 떠나셨죠? 제가 그 제술했는데 그때 감명 깊게 읽은 입시 후기가 있습니다.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타이틀이 그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S대에 들어간 그 친구 글귀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휴가를 갔거나 가실까 피서지에서도 꼭 집에는 종목이 있어요. 8월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넷에 이어서 8월달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 있답니다. 그건 오늘은 제 무방에서 단단히 준비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성공 투자를 갈망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수익의 유혹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조금만 대기해 주세요. 바로 좋은 정보 위원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시장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네.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위원님께서는 휴가 계획 없으세요? 휴가 계획은 없고요. 요즘에 이제 종목들이 핫하고 날씨도 네. 핫하다 보니까 시원한 데서 우리가 종목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진짜 휴가 가면 왜 즐겁잖아요. 네. 수익 볼 수 있는 즐거운 방법들 오늘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한 종목 좀 들여다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 만큼 종목들도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분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셀 벌써 몇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어제 다시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레이저셀은 HBM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HBM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계속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죠.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상승한 이후에 이런 한 달 이상의 박스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진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격을 보면은 어제 고점이 17,450원입니다. 근데 저런 가격에서 애매하게 끝나진 않죠. 되게
뭐 19,800원이라든지 22,000원이라든지 되게 이 만 원대에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2만 원 부근이라 이렇게 목표를 여러분들이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요. 지난주에 주봉상 거래가 늘었죠. 근데 대신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거는 바닥에서 나왔던 이런 대량 거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목표가는 아주 높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상장 초기에 보니까 목표가가 대략 한 22,000원 정도가 이전 고점이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목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웰바이오텍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죠. 이 현상간 이후에 이것도 똑같이 충분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이 구간에서 2주가량 조정을 거친 다음에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제도 신고점을 돌파했고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더 공략이 가능하다. 지금 5,200원인데 그럼 어디까지 보겠냐? 뭐 대략 우리가 5,000원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10,000원 단위로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9,000원까지 한번 목표를 보는 거로. 아무래도 이 종목이 리튬 관련주로 전환이 되면서 짐바브웨의 원석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면서 주가가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자, 주봉을 볼까요? 네, 주봉을 보시면은 우리가 매수를 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네, 거래량을 봤을 때, 자, 2주 전에 대량 거래가 여기서 실렸는데, 자, 지난주에 2주 전에 거래가 줄었죠.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바로 지난주에 돌파가 나면서 거래가 늘긴 했는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보다는 훨씬 줄어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없다라고 주봉상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HBM 관련주인데, 자, HBM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이상의 어떤 박스권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까 선행에서 말씀드렸던 셀바이오텍이 한 달가량의 박스를 돌파하면서 올라간 것처럼 지금 한미반도체가 바로 이 구간이 2주 이상의 박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공략하기 최적기다. 다음 주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주봉상으로 따져봤을 때 다음 주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최적기다. 지금 보시다시피 2주 동안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주봉을 볼까요? 네, 주봉. 네, 너무나 주봉이 아름답게 형성이 돼 있죠. 다음 주에 반드시 간다 이런 사인을 얘네들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거래가 줄고 있다. 이거는 고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한 번 더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금요일 날 이런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종목별로 박스권을 돌파해서 한 단계 올라간 거, 그리고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는 거,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하기 시작한 거,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박스권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상승기를 타든 뭐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캔서 무샷이라는 저런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완전히 정복해가겠다는 그런 뜻인데 아무래도 대선 관련돼서 바이든의 대선 정책 관련돼서 저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아주 바닥에서 현재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 이런 영망치 형태의 캔들이 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공략이 가능한데 지난주에 거래가 급도로 줄었죠. 줄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아마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정고점 부근이 대략 한 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좀 멀리 보신다고 하면은 뭐 19,800원이라든지 그 구간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멘티지랩.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 회사는 치매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장기 지속형 치매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어제 장대 양봉이 서서히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이 아직까지는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모습은 우리가 주봉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상에서 만약에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갔다고 하면 자, 여기 바닥에서 터졌던 이 대량 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지난주에 돌파는 나왔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에이프로젠. 자, 지금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이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슈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매주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손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드린 과정인데 자, 중요한 거는 요 지금 회색 라인이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회색 라인이 바로 120일 평균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한가가 나오고 이틀 만에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금요일 날 돌파해서 안착을 했다. 네, 돌파해서 안착을 했다는 건 여기서부터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단계 가격을 레벨업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프로젠의 주봉을 보시면요. 자, 지난주에 거래가 많이 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지난주에 거래가 많이 늘었어도 큰 상승폭을 안 보였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아직 없다는 거죠. 아마 여기 보시면은 이 녹색 라인이 보이실 텐데 이 구간이 바로 2,500원 정도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목표를 2,500원까지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던 그런 상한가들이 많은데 그 종목 중에서 다음 주에 바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다음 주에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비스. 자, 자비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토요일 생방송에서 2주 전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인데 그 구간이 바로 여기죠. 네. 4,000원 이하였는데 지금 7,290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중간에 상한가도 나왔죠. 월요일 날 상한가를 나왔고 화요일 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단기간에 거의 100% 이상이 오른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발 리튬 이온 배터리 그 확장세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공장을 확장하면서 장비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SK온 그리고 삼성 SDI까지 대부분이 북미 지역에서 발주가 많이 나올 예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한번 볼까요? 자, 주봉 상태로 봐서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오름폭이 과하게 올랐고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물이 출hiện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이런 고점에서 매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종목을 압축했을 때 다른 종목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포스코 그룹 관련주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실점 매매는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나서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그런 기반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DX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을 가져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실제 우리가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잘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2차 전지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자비스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고점에서 지난주에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고 저런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물이 또 출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쌍봉이 형성이 되는지를 다음 주에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라셀라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뭐
와인을 수입하는 업체 중에서 최초로 상장한 그런 업체입니다. 상장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 시점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무상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바닥에서 물량이 터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날 상한가를 간 이후에 지금 4거래일 연속 거래가 확 줄었죠. 3거래일 연속. 중요한 거는 자, 금요일 날 마지막 거래일 날 아주 많이 거래가 줄었다는 거. 자, 아주 많이 거래가 줄었는데 양봉을 유지하고 있고 5일선을 유지한다는 거는 매도할 사람 그리고 매수할 사람들이 다 이제 완료가 됐다. 이제 본격적인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한번 볼까요? 자,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봉들 지금 6주 연속 하락을 하다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영망치 형태가 났죠. 이런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면은 다음 주에 굉장히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중간 라인 정도, 지금 이 캔들의 중앙값 정도, 이 중앙값을 다음 주 종가에 지켜주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LS그룹이 지난주에 굉장히 강세를 띄웠죠. LS그룹이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 LNF와 같이 공동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그런 양극재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죠. LNF가 지금 LS그룹과 같이 전구체 사업을 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LS그룹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LS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구자은 회장께서 CFE, 탄소가 없는 그런 전략으로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을 키우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그룹이 앞으로도 이런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움직일 때 같이 공동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LS그룹에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좀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으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올라온 상승폭이 굉장히 크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겠죠.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영망치다 아니면 바닥에서 차익 실현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 내리기가 조금은 애매한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조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그때는 언제냐? 일봉상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었을 때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하기 바로 전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S네트의 일봉을 보시면은 이 LS그룹주들이 다 같이 이제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난주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LS네트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바닥권이 거의 2,000원대 중반 후반이었는데 지금 7,7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200% 가까이 상승을 했다. 2연상 그리고 3연상째 3연상에서 실패하면서 일단 차익 실현들이 나왔는데요. 자, 주봉상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상 봤을 때 그래도 LS네트가 강하다는 거는 이 전체 캔들에 대해서 하프 이하를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고점과 저점을 더해서 나누기 2한 그 하프 구간, 이 구간까지 조정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신 시스템. 네, 우신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받은 수주 자체가 연간 규모로 봤을 때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 한 100%가 넘는 그런 규모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2,591억 규모의 2차 전지 조립 라인 생산 공정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회사가 갑자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최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바닥에서 지금 3,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거의 이 종목도 거의 200%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는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우신 시스템 주봉상 봤을 때 고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 4주 연속 올라왔고 지금 바닥권이 거의 3,000원대 후반인데 9,000원대. 네, 딱 200%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공략하기보다 계속 올라오다가 장중에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략하기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원래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부각이 되면서 지난 급등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금요일 날 나왔는데 미국의 2차 전지 합작 벤처 기업이 있는데 이 벤처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2차 전지 쪽의 회사로 거듭나는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 배터리 이쪽 사업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2차 전지 회사와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면서 새롭게 이제 이 2차 전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주봉상 보면은 뭐 워낙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진입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이 구간에 보면 자,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기에 매물이 형성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폭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정고점을 향해서 갈 정도의 그런 강한 모습들은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대략 22,000원 정도 수준까지의 어떤 박스권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니너스라는 종목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자, 지니너스는 일본의 신규 법인을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지니너스가 이 암 유전체에 대한 진단을 분석하는 그런 회사인데 일본의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 회사는 이제 생물학적 조사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 지니너스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암 유전체 빅데이터를 포함한 우리가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빅데이터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데 이 회사는 유전체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전체 인공지능 그리고 의료 쪽의 인공지능이 움직일 때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자, 지난주에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긴 했지만 과거에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그 구간보다는 거래량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이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면서 한 달 이상의 박스권을 바로 돌파하는 레벨업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갭이 뜬다고 하면은 차익 실현들이 나올 거고요. 월요일 날 조금 주춤한다고 하면은 재공략이 가능한 그런 위치가 아닐까. 지금 일봉상 상한가가 나왔지만 물론 뭐 한 5일 전에 대량 거래가 실렸던 그 지점보다는 거래가 줄었지만 굉장히 많이 나온 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이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다음 주의 모습들은 갭 뜨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고 갭 뜨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한다거나 하락 조정을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이 재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왔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 있는 상태죠. 자, 대봉 LS. 네, 지난주에 굉장히 상승폭이 강했던 종목인데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이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라는 것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주봉상 봤을 때 우리가 포착을 못했던 거는 이런 영망치가 나왔을 때 공략을 했다면 훨씬 더 수월했겠지만 지난주에 이슈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실린 시점입니다. 근데 비만에 대한 어떤 그런 규모,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은 꼭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남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서남이라는 종목이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종목의 이슈는 뭐냐? 바로 LS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데가 LS전선, LS일렉트릭, 그리고 한전이라든지 그리고 나사 이런 쪽에 제품 개발을 하면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바로 드리고 장전에 드리고 상한가를 갔던 그런 종목인데 이 구간을 보시면요. 중요한 구간이 있죠. 자, 이 구간에 어마어마한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4개월째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새롭게 어떤 가격이 가격이 레벨업이 되면서 지금 구간이 이제 4,400원대인데 아마 사가 갖다 풀렸지만 충분히 5,000원 이상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 바닥에서 올라왔던 이때 구간이죠. 이때 구간의 대량 거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대량 거래 실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박스권을 처음으로 뚫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어제죠. 바로 상한가를 갔지만 상한가로 안착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대신 상한가 안착이 안 됐다는 거는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번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이제 무방에서 여러분들께 치킨과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또 별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종목은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핫했던 종목들 쭉 흐름 살펴봤고요. 역시나 오늘 치킨데이인 만큼 잠시 후 펼쳐질 무료 공개 방송까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다음에는 시황과 또 종목 이야기 점검하러 떠나보겠습니다. 힘이 없었던 게 아닌지라 코멘트 좀 받아보고 싶어요. 아, 네. 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핫 이슈였죠. 그래서 그 변동성이 아마 여러분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고, 그로 인하다 보니까 이제 지수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상승할 때마다 중요한 거는 다른 종목들이 죽어가면서 다른 종목에 대한 타격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폭등은 했지만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마켓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시장 점유보다는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시마다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 그리고 연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리튬에 관련된 종목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주력주로 여러분들이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어쨌든 이제 FMC가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8월 바로 이제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우리가 휴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썸머 랠리가 있다. 그건 이제 썸머 랠리가 있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사실은 어떤 시장이 메이저들은 좀 거래가 좀 드물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래가 활발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래 대금도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는 매도 자체가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에는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5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오히려 더 포커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은 훨씬 더 유리한 어떤 계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시장 한번 바라봤고 이제는 종목으로 넘어가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자비스, 자비 넘치게 네. 수익을 주자! 네. 기대를 했는데 정말 자비가 너무너무 넘쳐서 세 자릿수를 훌쩍 넘었어요. 네, 예. 제가 원래 그 앵커님한테 종목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2주 전에 자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눈치가 빠르셨으면은 앵커님도 사지 않으셨을까? 그죠? 껄껄껄. 네, 제가 이 수익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종목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한숨 쉬고 계신 거 보니까 이제 매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할 걸. 네, 그렇죠. 네. 월요일 날 상한가 갔고요. 그 다음 날도 또 급등이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드리고 나서 벌써 100%가 넘었습니다. 수익률이 101%를 넘었고요. 이 회사가 이제 배터리 장비를 발주를 받을 예상이기 때문에 북미 지역 자체가 가장 큰 우리 2차 전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전부 다 새롭게 공장을 진출할 거고 그로 인한 장비 발주들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비스는 그로 인한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은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점이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다만 7,000원 돌파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9,900원까지도 이 종목도 매수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신고점을 돌파했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마 10,000원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비스는 정말 자비가 넘쳤다.
그럼 이번엔 조일 알미늄으로 넘어가서 7월 24일 매수가 됐던 이 종목도 한 주간의 움직임이 상방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네. 23.44%까지 올라서면서 4,0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위원님 한 네. 번 움직이면 또 조일 알미늄 또 꽤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알루미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알루미늄 박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 조일 알루미늄 들이고 나서 벌써 한 22%가 바로 이틀 만에 23%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과거의 뉴스들을 보면은 롯데 알루미늄과 지금 원재료, 이 양극화 원재료에 대한 이제 알루미늄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이걸 공급하는 계약 자체가 거의 1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시총을 보면은 전일 시총 기준으로 해서 지금 4천억. 예, 근데 매출 규모가 롯데 알루미늄에서 받는 그런 매출 규모 자체가 계약 단가가 1조 원 규모라는 거. 그래서 이 조일 알루미늄은 앞으로도 그런 매출에 있어서 우리가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정말 실적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또 동원 시스템즈와도 이 알루미늄 스트립에 대한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롯데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의 매출처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매출 규모가 훨씬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은 과거에 이제 4월 달의 고점 4,270원 구간을 돌파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고 2차전지 관련주는 결국은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훨씬 더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또 IANM으로부터 300억의 또 투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투자를 받는다는 건 결국은 시설 확장이라든지 매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일 알루미늄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같이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 정말 시장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종목인데요. 최근 구간에서 거래에 들어오면서 움직임 보였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상 위원님의 포착 신규 공략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다음 주에 어떤 재료로 한번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까 고민돼요. 결국 우리가 봤을 때 리튬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예, 리튬은 영원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그래서 리튬 관련주가 왜 영원하냐면 네. 새로운 리튬 관련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뭘 뜻하냐? 결국은 주가를 올리게 한 거는 리튬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코스나인이라는 회사인데 이 코스나인이라는 회사는 화장품 관련주죠. 근데 이 회사가 연 5,000톤 규모의 리튬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튬 재련 공장과 MOU를 맺어서 리튬을 재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확보를 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리튬 관련주로 부각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 리튬 관련주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금양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 자, 코스나인은 그럼 얼마까지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주봉 상태를 보면은 2018년도에 7,600원대부터 지금 거의 동전주 500원대까지 내려온 상태니까 우리가 2018년 그러니까 대략 한 5년 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지금 이제 이 구간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래량이 얼마나 확보돼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온 종목과 거래량이 적게 나온 종목의 차이는 뭐냐면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상승폭은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큰 자금들이 움직였고 작은 자금들이 움직인다면은 작은 상승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코스나인이 2주 전에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1억 2,900만 주의 거래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4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거래가 줄면서 다시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고 4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4월 달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5일선에 이탈을 안 했고 특히나 금요일 날 음봉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월요일 날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할 때는
제가 가격적인 조건들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아마 이 가격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보시고 월요일에 바로 매수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은 죽지 않는다. 리튬은 계속된 파워풀한 재료다라고 한다면 코스9 지금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일 텐데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니까요.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전략과 또 신규 공략주 잠시 정리하고 오시죠. 결국에는 실전 매매가 중요합니다. 승부를 잘 내기 위해서는 위원님, 네.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익률이죠. 네. 우리가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손절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작은 어떤 손실도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절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거는 손절한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했을 때 대안이 없다는 거죠. 다른 종목으로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심적인 부담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잘 못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 그리고 수익률을 높게 올리려면 결국은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안 가는 종목을 어떤 이유를 붙여서 이 종목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 종목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 종목을 교체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더 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자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이제 바로 복수매매죠. 근데 복수매매를 통해서 굉장히 복구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MTNW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의 그런 후기들도 나와 있고 실제 실전에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바로 공개 방송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드렸던 종목이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그런 실전의 어떤 모습들, 실전 매매는 어떻게 바닥에서 그런 상한가를 잡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도 실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맞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에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이 쌓이다 보면 결국엔 전체 계좌는 플러스 엄청난 수익일 테니까요. 지금부터 실전 매매 우리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그 전략들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쭉 토요일 이 시간 달려왔는데요. 머니왕 2부 또한 펼쳐져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